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2일. 오늘 무슨 요일이지? 22일이면은 목요일인가? 이제 제가 어저께 우크라이나 그거를 찍고 올렸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 발표한 그 다음 날 그 상황을 지구에 또 이제 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근데 오늘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뉴스 자체는 이제 그렇게 어제 그 동원령이 이렇게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그 푸틴의 그 동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처벌을 당하고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주변국들 미국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그런 입장들이나 이런 것도 뉴스에 조금 있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문기사나 그런 거는 그렇게 요즘에는 하여튼 뉴스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게 그걸로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시대가 아니라서 예전만한 퀄리티가, 하기야 내가 이제 그때보다 많이 살아가지고 예전 같은 퀄리티를 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그냥 개인의 그런 글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제목 위주로 보는데, 전에 말했듯이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소설을 써야죠.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언제쯤 끝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수는 괜찮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제목 스르륵 봤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건 다 괜찮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 전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거기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이제 많이 봐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결론은 무조건 괜찮다야. 거의 대부분 상황이 이렇게 풀릴 거고, 설득력 있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거는 되게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한쪽 시각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는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푸틴은 이제 강하게 계속 나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이게 전쟁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지전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기사에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부각돼서 나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거기에는 이제 단결한 그 모습이 되게 부각돼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일정 부분 그 땅 뺏길 그 서식지를 뺏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 불같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길 쳐 들어가는 쪽에서는 엉망인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 이거랑 관련해서 뭐 역사 교과서가 완전히 현대사, 완전 실시간 현대사 그 소재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게 전쟁이 확전이 안 됐으면 해요. 그리고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은 주변국이, 러시아는 일단 중국의 반응이 러시아 쪽에 그렇게,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줄타기 같은 거, 거기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균형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야 푸틴 좀 그만해라, 경제도 힘든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안보리에서 빼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너무하는 거다, 이런 뭐 두 가지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근본적인 그 문제가, 이제 앞쪽에서는 이제 종족 본능과 관련해서, 그건 제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지만, 이번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이 서방하고 이 동쪽의 몇 나라와의 그 관계, 여기에서 우리는 그 가치체계가 서방 쪽 그쪽에 이제 닿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일단 보는 거예요. 보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은 크림반도도 그렇고, 또 독도도 그렇네, 그리고 쿠릴 열도도 그렇고, 시료 지배하는 데가 진짜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방에서는 이제 그거를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불만이랄까?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경제 질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많이 했고, 일정 부분 성공했고, 중국은 굉장히 많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늘 보던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그 독재자들 아니에요,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뭐 장기 집권한 거 그 비슷하게 장기 집권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지를 또 어느 정도 받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최근 얼마간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지지도 받아요. 그 양쪽, 푸틴 같은 경우에도 그 직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이제 뭐 소련이 이제 완전 끝났고, 러시아 힘 하나 못 쓰는, 제가 저번 세기, 그러니까 소련 붕괴했을 때, 그때 외국인, 이태원 제외한 데에서 외국인들 볼 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라가 뭔가 뭐 힘이 없고 망하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여성들이 갑자기 이제 매춘 그 율이 확 올라가요. 근데 지난 세기에 외국인을 본다 하면은 지금 되게 다채롭게 보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예전에 볼 때는 러시아 여자들이 많았어요.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 여자들이 매춘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근데 그때는 드물게 이렇게 딱 보는 게 외국인인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를 지금 그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제 그 질서, 세계 경제 질서 안에 일정 부분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금융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지를 그래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들어온 이후에 급격한 성장.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국이 1등이랑 2등이랑 사이의 그 격차가 어느 정도보다 더 가까워지면은 뭔가 이렇게 늘 들어가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공생하면서도 이제 미국은 늘 견제를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양쪽 다 사실 다 전체주의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데는 안에 그 관료 이런 데가 막 부패도 엄청 많고 그런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좀 해결하려고 이런 노력도 좀 있고, 그래도 그게 엉망이죠 사실. 뭐 질서가 없어 진짜. 그런 거는 뭐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박통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완전 진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진짜 최빈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기여를 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쪽도 양쪽 다 그런 부분을 평가받는 거예요. 독재자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차이라고 하면은 체제의 차이가 있겠죠. 체제의 차이가 있지만은 저는 그 체제가 굉장히 비슷하다고도 보는 거예요. 전체주의적인 그 성격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좀 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니? 죄송합니다. 딱히 살 건 없습니다. 지금 뭐 하니까는 푸틴이 오히려 자충수 어떻게든 이제 하려고, 어떻게든 이제 돌파를 좀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시스템적인 거나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한 것들만 몇 개만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돌파를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역할에 모호해짐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제 그다지 큰 리더십을 이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늘 예계 공유로 뭉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서방 쪽은 이제 나토 이쪽이 조금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러시아는 거기에 지금 약간 자충수수 비슷하게 이 밖에서는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는 푸틴은 못 보겠지. 푸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거기에서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밖에서 보고 있는 중국 같은 데에도 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중국하고 인도하고 뭐 다 좀 부정적으로 지금 푸틴이 이제 확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있을 뿐더러 자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건데, 아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의 보도는 또 우리나라 보도랑은 또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상당한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그런 독재자이고, 그리고 이 확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뉴스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은 좀 편향된 선입견을 가지고 일정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긴 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듯이 그 투표가 이제 조작이 분명히 될 것이고 뭐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작 안 해도 아마 거기는 친러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확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그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확전을 할 것이고, 자기 영토로 이제 해놓고 침입당했다. 침입당하면은 아직도 러시아는 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핵을 쓰게 되는 순간에 미국, 영국이 참전을 할 가능성이 이제 직접 참전, 핵 대 핵으로 참전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땅이고 바다고, 우크라이나의 그 내륙 지방이고 크림반도 쪽이고 다 쑥대밭이 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연맹이 그 연합이 맺어질 텐데, 푸틴 쪽의 연합을 뭐 쉽게 그 해줄 나라가 없어요. 제가 지금 현대사의 그 흐름에서 봤을 때 다 지금 자국 경제 발전하기 바쁘고, 그리고 그거 하는데 돈과 길의 그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위용으로 뭐 중국 같은 데에서 여기저기에서 뭐 아래 바다 쪽으로 이제 바닷길에 대한 그 시위용 그런 건 많이 있지만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약속 대련 비슷한 정도전이 요동정벌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뭐 거의 약속 대련이죠. 조선은 뭐 요동정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고구려 정도는, 발해 정도는 돼야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심각한 수준의
전면전이 그 동네에서 하면은 중국 같은 데가 중국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중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근거를 이제 대야죠. 중국은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짧은 기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이 미국이나 그 서구의 그 시장 질서 여기에서 제한이 걸리는 순간 뭐 일본 법을 붕괴하듯이 바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 이렇게 서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서구는 말씀드렸듯이 지들끼리 그렇게 앙숙이면서도 때가 되면 잘 뭉치거든. 이번에도 만약에 크게 확전이 되면은 나토가 잘 뭉치고 강화되고 할 거예요. 지들끼리 여기저기서 세계 여기저기서 가로세로로 막 붙어가지고 싸우고 지랄하고 막 후발국들이랑 또 뭐 1차 2차 대전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지들끼리의 싸움을 전 세계에서 이제 한 건데, 근데 그러던 뭐 그 이전부터 아편전쟁 때부터 갑자기 아편전쟁 나니까는 서로 다 사이 안 좋고 막 서로 아직 막 국민국가도 막 서로 제각각이 있고 동네마다 막 그러던 데가 유럽 연합으로 그냥 중국을 공격하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럽 어느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중일이 연합을 한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지금 국제 정세나 그 힘의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걸 좀 넘어서서라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유럽은 교황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나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묶어주는 그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다양한 요소를 봤을 때 중국의 입장,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이나 미국이나 원칙적으로 이 러시아가 만약에 핵을 쓴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이거 아주 그냥 미친놈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해버리면은 큰 싸움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국 내 반응도 그렇고 확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뉴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것은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하자면은, 어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 이게 사실 얘기 공유가 갈려 있고, 그런 갈라치기를 통해서 큰 나라들은 그런 거에는 아주 이불이 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고. 근데 이제 오늘 그 입장에서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이쪽, 이쪽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그것까지 한번 보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사람이 많아가지고 잠시 얘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고, 아마 러시아 측이 반갑습니다. 예. 예.
미국이 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고, 만약에 갑자기 그냥 또라이가 돼버려가지고, 저지르자 하고 하면은 영국이랑 미국이 본격적인 참전의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핵까지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세계대전 돼버리는 거지, 진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참전할 것이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제 바람이 좀 들어가 있는 거일 수 있죠. 푸틴이 그렇게 또라이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